2017년 차량운동과 기출문제 76번부터 87번까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76번입니다. 다음 운동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먼저 운동량 P는요, MV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리고 충격량 I는 FT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입니다. 벡터 맞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1하고 M2가 있는데요. M1이 M2보다 더 큽니다. 이럴 때 두 자동차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할 때 M1인 자동차의 운동량이 더 크다. 즉 P는 MV니까요. 질량하고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요. M1인 자동차의 운동량이 더 큽니다. 어떤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네, 맞는 이야기고요. 운동량은요. 일정 시간 동안 물체에 주어진 힘의 총량이다. 이거는 충격량이죠. 그래서 I는 F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77번입니다. 차량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세로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차량이 좌우로 기울어지는 현상으로 차량의 전도 혹은 전복과 관련이 있는 회전운동은 무엇인가? 롤링입니다. 풀이 보시죠. Z축이 있고요. 수직이죠. 그리고 Y축이 있고 옆면이고요. S축은 진행 방향축입니다. 피칭은요. 자동차의 전후가 상하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상하로 진동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하죠. 피칭은 아니고요. 서징은요. 차체 전체가 전후로 진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서징입니다. 그리고 롤링은요. 자동차의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입니다.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이 롤링이죠. 그래서 S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잉은요. 차체의 회전으로 인해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변경되는 운동입니다.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롤링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50km/h의 속도로 수직 암벽을 충돌한 차량이 2km/h로 튕겨 나왔습니다. 반발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정보 보시죠. 처음 속도가 50km/h였었고요. 나중 속도는요. 마이너스 2km/h였습니다. 튕겨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벽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럼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전부 다 0km/h가 됩니다. 그럼 반발 계수는요. 충돌 전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죠. 즉 처음 상대 속도분의 나중 상대 속도가 됩니다. V1-V2 분의 V2-V1-가 되겠죠. V1이 50이었었고요. V2가 0이었습니다. V2-가 0이었었고요. V1-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50-0분의 0-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어떤 차량이 1.5m 높이에서 이탈 각도 없이 떨어져 수평으로 14.3m를 이동하여 착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의 추락 직전 속도입니다. 이탈 각도가 없으니까요, 단순 추락이겠죠.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높이가 1.5m였었고요. 수평 이동거리가 14.3m였었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추락 직전 속도요. V는 D 곱하기 루트 2의 치분의 G가 되겠죠. D가 14.3 적용시키면 되고요. G는 9.8, H는 1.5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요. 14.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5분의 9.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5.85m/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시면은요. 93.04km/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구르면서 발생되는 저항의 마찰 계수입니다. 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잠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르면서 나타나는 저항은요. 구름 저항 계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름 저항 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81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설명입니다. 벡터 스칼라 묻는 문제이네요. 속력은 벡터이다. 속력은 스칼라죠. 속도는 스칼라다. 또는 벡터이죠. 속력은 물체의 순간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 속력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빠르기만 있죠. 운동 방향은 없습니다.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낸 물리량이라. 벡터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반발계수가 1인 경우를 말하며 에너지 손실은 없다. 답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발계수가 0인 경우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반발계수가 0인 경우는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때는 보존되지도 않습니다. 반발계수 값이 2일 때 말한다. 반발계수 값이 2일 수가 없죠. 반발계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반발계수 값이 0일 때 말한다. 반발계수 값이 0인 것은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 시 반발계수는요, 1이고요.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리고 반발계수가 0인 경우는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며 에너지는 손실됩니다. 자, 그리고 반발계수 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요, 반발계수가 0인 경우는요, 완전 비탄성 충돌로 충돌 후 두 물체가 함께 붙어서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노즈 다이브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노즈 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 정도, 지상과 변화는 제동력의 세기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동력이 셀수록 전단부 하향 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즈 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 정도는요, 현가장치 강성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현가장치가 스프링들이잖아요. 현가장치의 강성이 클수록요, 노즈 다이브가 줄어들겠죠. 노즈 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 정도는요,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무게중심이 높다는 것은 더 앞으로 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즈 다이브에 의한 관속력과 제동력의 방향은요, 동일하지 않다. 심하고요, 제동력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즈 다이브는요, 차량이 급제동 시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칭으로 차량의 앞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이 노즈 다이브죠. 노즈 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 정도는요, 제동력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등가속도니까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불규칙하게 가속하는 것으로 증가만 한다. 등가속도니까요, 속도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속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등속으로 달리던 차량을 감속도 6.86m/s의 자승으로 2.7초 동안 감속했더니 정지했습니다. 이 차량의 감속 직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6.86m/s의 자승이었었고요. 시간은 2.7초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가 정지했으니까요, 0m/s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속 직전 속도, 처음 속도가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I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AT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VI는요, VE 마이너스 AT가 됩니다. VE는 0이었죠. 그럼 0 적용시키고요. A는 마이너스 6.86 적용시키고요. T는 2.7초였으니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요, 0 마이너스 6.86 곱하기 2.7이 됩니다. 그래서 18.52m/s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3.6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6.68 km/h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가 10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해주었더니 자동차의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이때 해준 일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정보 보시죠. 질량은 1500kg이고요. 처음 속도 VI는요, 10m/s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2배가 됐죠. 20m/s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한 일은요, 나중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에너지겠죠.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요, 처음 속도를 활용한 운동 에너지 공식 활용하면 되고요.
나중 에너지는요, 낮은 속도를 활용한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요, 2분의 1 mv의 재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 에너지는요, 2분의 1 mv2의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일은요, W는요, 2분의 1 mv2의 자승, 나중 에너지죠. 마이너스 처음 에너지인 2분의 1 mvi의 재생이 됩니다. 질량은 1500kg으로 똑같고요. V2는요, 나중에 20이었었고요. 처음 VI는요, 10이었습니다. 조절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20의 자승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1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2만 5천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수평면 위에 물질을 넣고 점차 경사지게 하였습니다. 접촉면의 마찰 개수가 0.3이라면요, 경사도가 얼마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경사면에서의 수직항력과 마찰력 잘 아시죠? 수직항력 N은요, W 코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W는 mg죠. 무게는 mg니까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저항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요. FF는요, W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즉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서의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요, 뮤 n이죠. 여기서 마찰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뮤 기준 이항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뮤는요, n분의 ff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항력 n은요, mg 코사인 세타고요. 이때의 마찰력은요, mg 사인 세타였죠. 적용시키면은요, mg 코사인 세타분의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분자 분모에 mg가 있으니까요, 생략 가능하죠, mg를요. 그러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세타는요, 앞끝 탄젠트 뮤가 됩니다. 마찰계수 뮤는 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용시키면은요, 앞끝 탄젠트 0.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16.7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6.7도인 3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